비트코인이 폭락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반등 여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죠. 채권은 높고 지정 리스크는 반향을 못 잡고 오늘부터 어떡하죠? 도망쳐! 안녕하세요. 코인드림의 아나운서 구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 같은 남자 댄입니다. 목소리가 튀는데요? 괜찮아요. 지금 떨어질 것 같은데 올라가지고 목소리가 삐살났네요. 네, 삑살이 났지만 네. 오늘 내용은 진짜 알차잖아요. 항상 밴딩에 올려드리는 글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께 호소 짙은 브리핑과 반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니까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호소 짙은 목소리로 호소 짙은 내용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러면 매크로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은 큰 방향성 없이 65,000달러 부근에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죠. 이번 주 예정된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짙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 가장 큰 변수는 미국 FOMC입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이 금리보다도 케빈 허시 의장의 기자회견과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힌트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9월에 이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자회견에서 긴축 혹은 매파적 발언을 하게 된다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와 PC 물가지표까지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라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국제유가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WTI는 배럴당 67달러 부근에서 69달러 선까지 상승을 했고 브렌트유 역시도 72달러 부근까지 올랐죠.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수도 있는 만큼 연준의 금리 정책 그리고 위험자산 투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함께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번 주가 미국 2분기 실적 시즌의 핵심 구간이라는 점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단순한 실적보다도 AI 투자 규모 그리고 향후 캐펙스 계획에도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데니님, 네. 코인 시장 지난주도 지루했는데 네. 이번 주도 좀 지루한 것 같고 그나마 7월에 FOMC가 좀 이벤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아주 클 거고 이전에 있던 제롬 파월이 있을 때는 항상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어요. 지금 케빈 허시는 힌트도 안 주고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반영성을 결정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지표들이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양반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약간 시장을 판단하려는 참여자들을 약간 혼내주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인물이라서 결국 시장에는 매파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번 주 변동성이 엄청 클 것 같고요. 제가 뒤에서 이제 차트라던가 단기 채권이라던가 달러라던가 유가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주말 사이에는 트럼프가 공습한다고 했는데 공습하지 않아서 지금 또 유가 빠지고 반등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연속성은 없을 거라고 보고 결국 단기 금리가 높다. 그럼 시장은 위험 자산은 좋지 않을 거다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케빈 허시는 힌트를 잘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 바로 차트 분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첫 번째로 볼 거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가가 오르고 있나 빠지고 있나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일단 지금 유가가 배럴당 85불 정도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때린다. 결국 안 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좀 하락하긴 했는데 결국 또 유가가 올랐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40% 정도가 올랐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가 하락했는데 결국 지금 추세가 꺾였냐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일단 유가를 본다면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 물론 이게 트럼프의 입김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겠지만 자산, 위험 자산이나 안전 자산에 대한 반향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일단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죠. 추세가 보시면 저점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이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었던 요 구간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를 넘는 순간 이미 안전자산 쪽으로 지금 많이 돈이 쏠리고 있다 혹은 시선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단기 금리 지금 기준금리가 3.5잖아요. 근데 단기 금리는 4.3이에요. 지금 연준은 금리 올릴 거다라고 시장이 보고 있는 거고 7월달에 FOMC 이후에 이제 8월달에 FOMC가 없습니다. 자, 결국 이 한 달 거의 반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FOMC가 없는 구간을 좀 걸쳐 갈 텐데 과연 그때 시장 방향성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게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가격보다는 8월달에 어떤 흐름이 나올까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저는 하고 싶은데 당장 다음 주잖아요. 저는 썩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결국 오른다라는 거를 위험자산은 좋지 않다라는 거고 자산 특징이 갖고 있는 어떤 내러티브나 모멘텀이 있어야 가격적으로 위로할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암호화폐는 특히 그렇고 항상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게 클래리티 법안 얘기하는데 클래리티 법안은 알트코인이 수혜를 받는 거지 비트코인이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자리는 여기죠.
고점을 우리가 이제 작년 10월 달로 가정을 해보고요. 저점을 이제 올해 7월 1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 채널, 패러럴 채널을 작동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작동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 상승 채널도 돌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하락 파동에 대해서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을 작동해보면 결국 이 하락 구조 안에서 어떤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었냐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움직임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 4시간봉으로 좀 쪼개서 보면은 뭐 크게 뭐 특별하게 볼 게 없어요. 물론 어저께 새벽에 이 단기적으로 좀 하락하던 추세가 좀 돌파가 나오긴 했는데 이 돌파는 제가 보기엔 단순하게 지정 리스크 좀 완화, 유가가 좀 하락하면서 위험자산 좀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지 사실 어떤 특별한 펀더멘탈이 있어서 막 혹은 어떤 강한 모멘텀이나 내러티브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위험자산한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니까라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결국에는 제가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전반적인 큰 추세 되돌림을 돌파하냐가 중요한데 저는 그 레벨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한 67K 정도로 말씀드렸죠.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 하락 추세를 되돌리는 구간이고 여기를 돌파한다면은 하방 관점을 보는 거 더 이상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위험자산은 여전히 큰 돌파 국면을 진입하지 못했고 그 국면에서 이제 FOMC라던가 아까 말씀하셨던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런 위험자산들과 안전자산에 좀 이제 갈림길에 좀 서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럼 결국에는 네. 아직도 계속해서 하방 보시는 거네요? 사실 이거 돌파 나왔으면 저는 이제 하방 안 보려고 했었고 제가 보유하고 있던 뭐 숏이라든가 혹은 뭐 챌린지방이나 숏 다 정리할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아이디어는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 이벤트가 사실 예정돼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쵸. 금방 나오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온체인을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으로 바로 넘어가서 그 근거에 대해서 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놀라지 마세요. 렛츠고. 자, 일단 첫 번째로 볼 건 수급입니다. 수급이 개선됐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나갔던 돈이 다시 들어와야지 그래야지만 또 새로운 생태계가 시작이 될 텐데 첫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큰 스테이블 코인의 방향성을 본다면 여전히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고 지금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I라고 하죠. 미결제 확정. 선물 시장 오늘 또 중요해요. 선물 시장이 다시 주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OI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좀 감소한 걸로 보이지만 뒤에서 보면은 OI가 좀 늘어나 있습니다. 총량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항상 현물 거래소의 유동성이 들어와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전한 상승, 건강한 상승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모든 유동성 지표는 다 하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방을 가리키고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미결제 확정은 저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팔로우해야 되는 데이터가 자, 지금 보는 게 이 회색깔이 선물이고요. 선물은 위 양수로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자, 우선 지금 보면 최근에 가격은 약간 반등은 하고 저점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론 단기 추세가 이탈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현물 매수세는 여전히 둔화돼 있어요. 여기서 항상 물어보는 게 그럼 고래들은 매수 안 하고 있나요? 항상 물어보거든요. 고래들은 계속 매수합니다. 비트코인이 ETF나 이런 게 상품이 통과되고 결국 미래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고래는 삽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반적인 수급, 수요는 있냐 봤을 때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 연보라 색깔 선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물은 양수죠. 현물은 음수예요. 현물의 수급은 계속 둔화되거나 감소하고 있는데요. 파생, 즉 선물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3월부터 5월까지 이때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 가짜 상승입니다. 여러분 온체인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때랑 똑같습니다. 이때랑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현물 거래량은 이때 좀 올라왔어요. 올라왔단 말이에요. 현물은. 지금 보면은 감소한 다음에 안 올라와요. 올라와줘야 되는데 지금 3월과 5월보다 수급이 더 안 좋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파생 시장이 더 중요한데요. 결국 가격을 끌어올리는 건 현물이 아니고 파생이란 겁니다. 선물이에요. 레버리지, 즉 신용이 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현재 구간이 과열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럼 과열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중요한데요. 과열 들어가면 항상 우리가 도망가라 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과열은 0.075 기준으로 펀딩비 기준으로 봐요. 근데 과열 구간에서 좀 식었다가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는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레버리지는 올라가고 있는데 현물 수요는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안 좋은 신호입니다. 안 좋은 신호예요. 미결제 확정과 레버리지를 좀 같이 보면은 미결제 확정은 좀 올라가요. 미결제 확정이 좀 올라가는 건 나쁘진 않은 신호인데 이게 현물 수요가 없는 그러니까 좀 진짜 수요가 없는 실체가 없는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레버리지 비율이 계속 높아요. 레버리지 비율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투자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리스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수요는 없고요. 수급은 들어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매수의 주체, 실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즉 신용만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번에 우르르르르 무너집니다. 지금 올라갈 때도 훅훅 막 엄청 크잖아요, 변동성이. 이게 미결작정어 좋고 수요는 없는데 레버리지가 높아서 그래요. 그리고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지금 그럼 매도 압력이 낮은지 높은지에 대한 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매도 압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거래소로 비트코인 이동을 왜 하죠? 매도하려고 하죠. 그걸로 막 스테이킹하거나 혹은 뭐 그걸로 막 어떤 프로젝트를 참여하려고 비트코인 이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 자, 근데 거래소 보유량이 그래도 높으면 안 돼요. 거래소 보유량이 높으면 잠재적으로 매도할 물량들이 많이 쌓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높으면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올해 이제 6월, 7월 달에 이때 좀 높았죠. 계속 올라갔죠. 근데 이게 좀 내려왔어야 됐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매도 압력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이제 거래소 순 입출금량만 보더라도 입금량이 지난주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 압력 이게 해소됐다라고 보기 저는 어렵고, 수급 또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또한 여전히 음수 구간이다라는 거고, 단기 보유자 수익률이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단기 보유자 수익률 1.01 가면은 높은 확률로 조정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정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나왔죠. 이때 이제 저 라이브 할 때 사람들이 와서 더 올라갈걸?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에 떨어지길래 역시 유튜브에서 올라간다는 댓글이 많을 때는 반대로 하면 돈 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팀원도 그랬어요. 팀원도 안 빠질 것 같아. 올라갈 것 같아. 하길래 했거든요. 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다시 단기 보유자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리스크 관리해야 할 구간들이 많아요. 그럼 다시 말하지만 단기 보유자 수익률이 수익률 구간으로 올라왔다는 거는 매도 심리, 매도 요구가 자극된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변동성을 자극할 만한 빅 이벤트, 빅테크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캐비너시 기자회견에서 조금이나마 컨센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보기엔 시장 걷잡을 수 없이 크게 폭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제발 리스크 관리하시길 바라고, 여튼 이렇게 해서 온체인 데이터도 상승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인간 지표를 신뢰해라. 그렇죠.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네. 그러면 현물 수요 지금 없고 레버리지 높고 호가창이 얇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럴 때 스퀴즈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스퀴즈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관련 정보들은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다 올려드릴 거예요. 주말에도 이제 올려드리거든요. 위험자산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 건데, 가격보다 수급 먼저 봐야 되는 이유들, 이런 것도 다 텔레그램에 가장 먼저 올려드리니까 댓글란 보시고 텔레그램 꼭 오시고요. 팬딩에도 제가 이제 무료 글들을 많이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그 업데이트 되는 글들 보시면서 지금 이 팀에서는 이렇게 시장 분위기 보고 있구나 정도만 좀 팔로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격이 올랐을 때 무작정 달려들기보다는 왜 이렇게 상승했는지, 가짜 상승은 아닌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하셔야겠는데, 이런 내용들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리님, 네? 지난주 금요일에 온체인 강의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밴딩에서 무료 강의 언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8월부터 합니다. 8월부터 하고, 제가 이제 시장 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론 단기 전망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희 팀에서 얘기하는 그 장기 뷰들은 거의 다 맞긴 해요, 사실. 근데 이제 그 뷰를 볼 때 결국 뭘 봤냐가 제일 중요할 거고, 여러분들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저희가 무료로 밴딩이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팔로우만 하시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시니까 댓글란 보시고 팔로우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그럼 밴딩 가입하고 팔로우만 하면 강의들 무료로 싹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함정이 있긴 합니다만 네, 무료로 대부분 다 풀어드릴 거예요. 꼭 팔로우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알짜 정보들이 가득한 온체인 강의를 팬딩에서 무료로 풀어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팔로우 하시고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영상도 다음 주에 또 올라오니까요. 계속해서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